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문TV 인원아? 네, 이민우입니다. 네, 네, 오랜만에 네, 네, 뵙습니다. 오랜만에 네, 뵙습니다. 네, 예, 가을비가 조금 내리더니 네, 갑자기 네. 쌀쌀해졌습니다. 지난 네, 주말에 비가 좀 내렸죠. 그 네, 이후에 날이 좀 추워졌습니다. 이제 네, 일교차가 좀 있고 이제 가을로 이제 다가왔는데 감기 조심하십시오. 예, 네, 감기 진짜 조심하셔야 네. 됩니다. 네, 오늘 인문TV는 무엇으로 수다를 떨 건가요? 네, 노벨상 시즌이죠. 이제 음, 노벨 문학상을 또 이제 올해 누가 받을까 관심이 많은데, 노벨 문학상, 수상작이기도 하고, 지금 극단 76에서, 대학로에서 또 몇 년 만에 또 한참 공연 8년 중에 만에, 있습니다. 네, 예, 네, 관객 모독입니다. 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피터 한트게. 네, 네, 그래서 2019년 얼마 안 됐죠? 2019년 노벨문학상 수상을 했던 피터 한트게의 가장 대표작이고 현재 대학로에서 극단 76, 성황리에 네, 네. 공연 중인 관객 모독을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일단 네, 작가 페트 네, 한트게가 누구인지 네, 네, 네. 제가 그러면 소개드릴 작가 소개부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가 페터 네, 한트게는 1942년 12월 네,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다가 네, 1966년 4학년 때 첫 네, 소설 네, 말벌들로 문단에 나왔는데요. 네, 문단에 나오자마자 바로 대학을 그만두고 네, 오로지 전업 작가의 길로만 지금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네. 예, 당시 주류 문학을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이름을 알렸고 음, 특히 희곡, 관객 모독을 통해 네, 전통적인 연극의 형식을 파괴하고 네, 과감한 언어 실험을 보여줌으로써 작가로서의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네. 이게 말벌들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관객 모독이 나왔을 거예요. 네, 20대 후반으로 제가 네, 관객모독이 26인가 이때 이제 쓴 작품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이후 여러 희곡과 시집, 소설, 페널티 킥 앞에선 예, 골키퍼의 불안 이것도 네, 진짜 재밌게 네, 읽었는데요. 요거는 네, 그 영화로도 예, 네, 여러분이 접할 수 있습니다. 빈 벤더스 감독의 네, 영화로도 예, 네. 했고 최근에 그 서울 아트 시네마테크에서도 상영이 됐던 네,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영화도 괜찮고요. 그래서 페어티켓 앞에서 골키퍼의 불안도 아마 많은 분들이 아이고. 좋아하시는 작품입니다. 네, 네, 이거 진짜 네, 재밌습니다. 네, 네, 수많은 작품을 발표하며 독일 문단을 대표하는 작가로 자리매김을 했는데요. 네, 1987년 영화 감독 빈 벤더스. 네, 네, 제가 참 네, 좋아하는 아까 네, 말씀드렸던 네, 네, 빈 벤더스와 함께 영화 네, 명작이죠. 베를린 천사의 시. 네, 워낙에 유명한 작품이죠. 의 네. 시나리오를 쓰기도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빈베누스 감독과 함께 그 독일 영화에도 이게 시나리오도 참가를 했고요. 예, 네, 그래서 요 시기가 이제 빈 벤더스 뭐 네. 해서 뭐 그다음에 뭐 파스핀더 해서 이제 독일 영화가 다시 이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또 그때 독일 영화계에서도 시나리오 작가 등으로 또 활발하게 활동했던 네, 네. 작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페트하트의 출세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네. 관객모독에 대해서 네.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이 연극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희곡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크게 우리가 희곡이나 연극을 우리 흔히 접할 수 있는 스토리 라인을 따라가는 작품이 있다면 뭐 반연극 뭐 또는 부조리극이라고 흔히 크게 부를 음, 수 있는 그 이제 대표적인 두 작품이 일단은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네, 예. 그리고 그거와 함께 이제 많이 언급되는 게 요 한특의 관객모독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대학로에서 오랫동안 공연됐던 조금 더 작품 하나를 추가해서 하자면 뭐 부조리극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음, 기존의 어떤 연극의 질서를 파괴하는 작품이 크게 이제 세 작가의 작품이 많이 올라가는데요. 하나가 이제 어, 오늘 이제 다룰 그 한특의 관객모독 그리고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그리고 이제 웨진 이오네스크 작품입니다. 뭐 음, 대머리 여가수 대표적이죠. 음, 요 세 작가의 작품들이 보통 부조리극 또는 이제 반연극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많이 올려지는데 결국에는
대머리 여가수 그리고 이제 고도를 기다리며와 함께 그 비교되는 작품이라는 것 자체에서 작품을 접해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아마 느낌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고도를 기다리면 워낙에 또 유명한 작품이니까요. 그쵸. 베케트도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스토리가 없습니다. 스토리가 없고,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대 위에 4명의 배우들이 올라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객들을 이렇게 모독하는, 관객을 그냥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는 이런 네.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지어 배우들의 배역 이름조차 없습니다. 네, 네, 네. 공연에서는 좀 보기 힘들지만 또 이 작품이 관객 모독이 또 매력이 있는 거는 작품 자체도 좋지만 이 원작, 네. 요 텍스트를 봤을 때 공연에서는 알 수 없는 또 매력이 있는데요. 네. 일단은 요 작품을 딱 보시면은 요 텍스트로 딱 접했을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시곡집을 딱 보면은 1막 그래서 뭐 무대가 어떻게 돼 있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거는 딱 배우를 위한 규칙들 이렇게 시작합니다. 카톨릭 성당에서 신부와 신자들이 번갈아 올리는 기도를 귀 기울여 들을 것. 축구장에서 외쳐대는 응원 소리와 야유 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것. 데모하는 군중들의 구호 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것.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롤링스톤즈가 부르는 템이란 노래를 귀 기울여 들을 것. 그러니까 이 무대 위에 올라가는 배우들이 일단 이거를 숙제라는 식으로 이렇게 써 네. 있습니다. 거의 2페이지에 예. 달하는 네. 배우들을 위한 규칙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네. 관객들이 극장 안으로 들어오면 연극이 시작되기 전 느껴지는 친숙한 분위기가 그들을 맞이한다. 닫힌 막 뒤에서는 무슨 물건들이 움직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그것을 관객들은 무대 장치를 밀거나 당기는 소리로 착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시작을 쭉 길게 써놓으니까 배우들을 위한 어떤 규칙이면서 또 관객들을 어떻게 대해야 또 관객들이 이 작품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지만 너무 디테일하기 때문에 오히려 허황된 네. 네. 그래서 기존의 이 연극에 굉장히 좀 반하는 이러한 작법으로 썼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작품에서는 이 배우들이 공연 전에 어떤 자세를 임한다는 건 공연에서는 이제 알 수 없습니다. 그쵸. 공연은 네. 실제로 이제 무대 위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연도 공연이지만 이 작품을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버릴 게 없고 정말 분석하고 싶은 네.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무대 위에 올라가는 배우들이 이제 관객들에게 말을 건네는 1막, 뭐 편의상 1막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뭐 막 부분도 막도 없다고 없어요. 이제 네. 보면 되는데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배우들이 무대 위에 딱 서가지고 관객을 보면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작품은 일종의 머릿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들어본 적도 없는 것은 여기서도 듣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본 적 없는 것은 여기서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 극장에 오면 늘 보았던 것을 여기서는 전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 극장에 오면 늘 들었던 것을 여기서는 전혀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객들 입장에서는 특히 이런 부조리극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편의상 부조리극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반연극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들은 뭐지? 이렇게 이제 사람을 좀 벙찌게 만드는 거고 이 작품이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에 기국서 연출이 초연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관객들이 거의 난동 수준의 항의 비슷한 이게 뭐냐 이렇게 해서 배우들이 도망갔다라는 이런 일화가 있을 정도고 지금이야 이제 이런 형식이 워낙에 많이 했고 또 이제 보통 이제 영상물에서나 뭐 많은 콘텐츠에서 제사의 장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제 그 작품 속의 그 캐릭터가 갑자기 관객한테 말을 걸고 갑자기 그 작품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이런 게 워낙 많지만 이 당시에는 이 작품이 쓰여질 당시 그리고 이게 초연됐을 당시에는 좀 상대적으로 생소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굉장히 센세이션했고 정리해드리자면은 기존의 어떤 연극의 어떤 그 흐름 나레이션이나 내러티브에 의존하지 않고 완전히 이제 질서를 뒤엎으면서 관객과 배우가 1대1로 말이 좋아서 소통이지 결국 그걸 빙자해서 무대 위의 배우들이 관객들을 모독하고 저는 어떻게 봤냐면 대표님께서도 뭐 동의하시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무대 위의 배우가 오히려 관객이 되고 관객석에 앉은 이 관객이 어느 순간 평가를 당하는 그런 배우의 입장이 돼서 그리고 배우가
관객한테 연극을 왜 보러 왔냐, 연극을 대하는 자세, 또 나아가서 예술을 대하는 자세, 결국에는 어떤 한 인격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평가질을 하는 이러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저는 이게 이 관객 모독이 되게 유명한 문장이 있잖아요. 뭐 이 연극에서 무언가를 얻으리라는 기대는 마십시오. 네. 다른 연극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고 네.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 네, 제가 아까 읽었던 네, 그 예. 부분이죠. 근데 저는 이 문장 아까 읽으셨지만 이 작품은 일종의 머릿말입니다. 라는 문장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사실 처음에 시작하는 문장이기도 하고 거의 끝까지 이 문장이 계속 나와요. 네. 이 작품은 일종의 머릿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객이 오히려 연극 배우가 되고 배우가 관객을 평가한다는 그 말이 어쩌면 우리 일상이 다 연극일 수도 네. 있다. 그러니까 현실과 연극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그래서 그 관객 모독이라는 연극 자체가 연극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들어갔었는데 전혀 완전히 새로운 연극. 그쵸. 네. 그리고 바깥의 현실을 완전히 있게 만드는 네. 그런 이상한 쾌감 같은 것도 이제 네. 예, 들게 하는 연극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작품 외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그 관객에 대한 어떤 그런 평가, 그러니까 연극을 보러 오는 관객에 대해서 오히려 이렇게 모독하고 평가하는 거고, 굳이 뭐 스토리적인 작품 내적인 걸로 접근하자면 관객이 기대하는 어떠한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클리셰를 완벽하게 깨부시는 그런 작품이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이 관객 모독이라는 작품이 욕설로도 되게 네, 유명하잖아요. 네. 뭐 형식을 파괴했다. 뭐 이건 뭐 이렇게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 욕설 그 배우들이 막 거침없이 쏟아내는 욕설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그게 아니고 그냥 되게 창조적인 네. 네, 욕설들인데 이 욕설들 그리고 이제 대사가 들리기는 하는데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되게 언어 유희에 가까운 네. 진짜 말장난 같은 대사들 그리고 이제 뭐 제멋대로 뛰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진짜 기대하고 봤지만 정말 네.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보면은 저도 이제 대학 다녔을 때 이제 교수님께서 했던 말 중에 어떤 게 좀 인상적이었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연극 또는 우리가 이제 접하는 어떤 문화 콘텐츠, 그게 영상물이든 그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그 안에 있는 캐릭터들의 대사 여기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이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가상에 창조된 상황에서 가상으로 만들어진 대사인데,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여기에 대한 이제 의문을 이제 갖는 것도 있죠. 예, 그래서 그 예술이라는 건 현실을 반영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반영된 현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했다기보다는 그렇죠. 반영된 현실이 사실 예술 작품인데,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 그 인물들이 영화든 연극이든 드라마든 간에 그 배우들이나 캐릭터들이 이야기하는 대사 자체에 대해서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어디까지가 의미가 있는 거고 어디까지가 관객들이 거기서 중요하게 받아야 되는 거냐, 또 현실에서 우리가 대화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의미한 대사들이라고 할까요? 그다음에 욕설, 비속어 되게 많은데 의도된 거라고 봐야죠. 네, 그게 우리가 이제 어떤 작품을 보게 되면 그 안에서 굉장히 뭔가를 중요한 의미를 포착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잖아요. 이게 가나다라마바사라고 얘기했지만 저건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을 거야 하면서 이제 그 의미를 포착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그런 것들을 다 깨부수는 역할들을 하는 것 같아요. 언어 유희 자체가. 그래서 이 작품은 공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연출의 역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게 사실은 텍스트는 되게 좀 불친절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일단은 배우들 입장에서는 대사들을 다 외워야 되는 게 정말 고역이긴 한데, 사실은 더 힘든 건 연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조명이나 뭐 어떠한 그런 지문도 없고요. 그냥 쭉 거의 뭐
거의 뭐 시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무미건조한 텍스트이기 때문에 연출에 어떤 연출이냐, 연출이 이걸 어떻게 디테일하게 꾸미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저렇게도 만들 수 있는. 특히 네. 그 종반부에 그 거의 그게 마지막 부분에 그 수어를 곁들여서 그 뭐 프랑스어, 독일어, 뭐 중국어, 네. 뭐 일본어, 한국어로 대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네 명의 배우가. 네. 근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거를 다른 언어로 네. 이렇게 돌림 노래처럼 하는데 그게 저는 그런 디테일도 굉장히 네. 좋았지만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체성, 그 언어를 완전히 파괴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왜냐하면 돌림노래 그 동시에 다른 배우들이 동시에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원작에는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은 네. 그런 네. 이번에 보셨던 이 작품에서의 네. 그런 연출적인 걸 말씀하시는 네. 거고요. 네. 그래서 연출의 어떤 힘, 연출의 어떤 색깔, 네, 연출의 섬세함. 어떤 개성을 또 느낄 수 있는 작품이고, 네. 이제 비슷한 계열의 작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베케트랑 비교하자. 사실 베케트가 우리가 부조리극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베케트는 지문이나 이러한 배우들의 어떤 동선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꼼꼼하고요. 사실은 베케트의 작품은 그냥 이거 뭐 부조리극이니까 뭐 아무렇게나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이런 분들이 없진 않아요. 근데 오히려 베케트 작품을 막상 하려고 하면 굉장히 좀 계산적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에 비하면은 상당히 이제 연출이 자신의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좀 큰 작품이고요. 그래서 뭔가 조금 자유롭고 그리고 뭔가 좀 개성을 좀 더 발휘하고 싶은 창작자들이 항상 또 관심을 가지는 작품이기도 하죠. 네. 그 연극을 이제 보러 가기 전에 보통 검색들을 하시잖아요. 네네. 예, 저도 이제 검색을 하고 보니까 이제 물세례를 받을 수 있다. 네네. 네, 욕설을 뭐 서로 이제 관객이나 배우들이 주고 받아야 된다는 뭐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욕설을 준비를 하고 연습도 하고 갔는데 못했어요. 네, 그 정신이 없어. 네. 그 참고로 그 제가 그 작년에 이제 발간했던 대학로의 역사를 정리했던 오픈런 대학로 책에 이 기욱서 연출님을 제가 인터뷰를 했었고 네. 책에도 이제 기욱서 연출님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언급이 됐지만 역시 뭐 이렇게 마지막에 이 배우들이 이제 관객한테 물을 이렇게 껴안는 게 있는데 네. 원작에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비하인드가 그 제 그 책의 인터뷰집에도 이제 기욱서 연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에서 초연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관객들의 반응이 썩 좋지만은 않았고 항의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이제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서 이제 배우들에게 약간 그 항의 비슷하게 하는 상황까지 이제 벌어질 정도로 험악한 분위기가 있어서 그분들을 약간 피하기 위한 시간을 버는 장치로 시작을 했던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욱서 연출님의 그 관객 모독의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는 약간 심볼처럼 돼버렸죠. 네. 예. 실제로는 이제 관객이 배우들을 향해서 물을 뿌리고 네, 지금은 또 그렇게도 합니다. 스프레이처럼 해가지고 네. 이렇게 막 미스트를 뿌리는 네. 그런 식의 물세례인데 네. 재밌었습니다. 네. 네, 저는 예. 그리고 이제 관객 모독 이 뒤쪽에 이제 뒷표지에 나와 있는 글을 잠깐 이제 소개를 해드린다면 연극이 현실을 그대로 묘사하거나 현실이 아닌 것을 현실로 착각하게끔 하지 않고 오직 현실에서 쓰이는 단어와 문장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한특에는 관객 모독에서 시간, 장소, 행위의 통일, 그리고 감정이입과 카타르시스 같은 전통적 연극의 요소들을 뒤엎고 내용과 형식에서 분리된 언어 자체의 가능성을 실험한다. 관객들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음으로써 현대사회의 허위와 위선을 조롱하고 풍자한 관객 모독은 희곡 역사에서 가장 도발적인 작품 중 하나이다. 네. 라고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특히 21세기로 이제 들어오면서 뭐 좀 거창하게 얘기하자면 요즘의 어떤 그 현실과
그 현실과 그 예술 작품 사이에서의 그 뭐라 그럴까 관계를 좀 보여주는 그 말인 것 같아요. 그 예술은 현실을 반영하는 게 아니고 반영된 현실이다. 예, 예, 그래서 뭐 그런 또 그 요즘에 그런 어떤 뭐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요즘 거의 뭐 그런 식의 작품들이 우리에게 더 좀 와닿았죠. 예, 그래서 네. 사실 이 작품 자체도 쓰여진 지는 좀 됐기 때문에 어떤 음. 면에서는 워낙에 또 이런 류의 작품이 또 이제 흔해서 음. 네, 뭐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는 게 오히려 너무 뭐 기대를 하시면은 아 뭐야 뭐 이런 거 요즘 흔한데 뭐 또 제사의 장벽 이런 거 막 무너지는 것도 워낙 많고 그렇지만 공연도 그렇고 직접 보셔야 됩니다. 공연도 그렇고 이 네. 작품 원 텍스트도 그렇고 음미하시면 볼 네. 때마다 새롭게 다가오고 무엇보다 재밌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들끼리 신나서 막 떠들었던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선생님들 어떻게 보셨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네, 선생님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